우리 아이 건강과 미모 둘 다 잡으려면 꼭 관리해줘야 할 장내 미생물. 처음 들어보셨다면 이 영상이 꼭 도움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베이비 사이언스 뱃사TV의 뱃사입니다. 뱃사TV에서는 서울대 나온 엄마인 뱃사가 꼼꼼하게 리서치한 고품질의 근거 있는 육아 정보만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다양한 세균에 노출된 아기가 장내 미생물이 더 다양하고 면역력이 좋아져서 알레르기성 질환에 덜 걸린다는 사실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장내 미생물은 이보다 더 많은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기본 상식 짚고 갈게요. 지난번에 장내 미생물에는 좋은 세균도 있고 나쁜 세균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장에는 사실 좋은 세균이 나쁜 세균보다 훨씬 많아요. 좋은 세균들은 나쁜 세균들이 너무 번성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착한 편이 우세하고 나쁜 편은 있긴 있지만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어떤 이유로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나쁜 세균이 좋아하는 먹이가 너무 많이 공급되고 좋은 세균이 좋아하는 먹이가 너무 적게 공급된다거나 수면 부족, 극심한 스트레스 등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쁜 세균이 구석을 벗어나 세력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졌다고 표현해요. 그 결과는 체질적인 비만, 만성 피로, 피부 뒤집어짐, 과민성 대장 증후군, 분노 조절 장애 등 끝도 없습니다. 상세한 건 잠시 후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과학자들이 사람의 장에서 발견한 세균의 종류는 1000종이 넘는데요. 한 개인의 장에는 160종류 정도의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즉,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아주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래도 지역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대륙이 다르게 되면 노출되는 미생물의 종류도 크게 다르겠죠? 이 차이는 나라별로 어떤 병이나 알레르기가 더 만연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미국에는 흔한 땅콩 알레르기, 한국에서는 미국만큼 흔하진 않죠. 이런 차이 역시 장내 미생물 환경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장내 미생물은 생후 3년까지 활발하게 자리 잡고 그 이후에는 비교적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성숙해지면서 대부분의 세균들이 장까지 도달하기 전에 죽어버리게 돼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아무거나 집어먹는 것이나 면역력이 비교적 약한 이유가 바로 이 장내 미생물 조성 기간에 더 많은 세균을 몸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그렇게 진화했다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흥미롭죠? 즉, 어릴 때 장내에 다양한 좋은 세균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노력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항생제 안 먹고 살균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그 첫걸음이고요. 다른 노력들도 필요해요. 이에 대해서는 뱃사가 앞으로 조금씩 공부하는 대로 소개드릴 거예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뱃사TV를 구독해주세요. 어른이 되어서는 장내 미생물의 구성을 크게 바꾸기가 비교적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방법이 바로 장내 미생물 이식입니다. 다른 말로는 분변 이식술이라고도 해요. 단어를 들으니 감이 오시죠? 건강한 사람의 변에서 세균을 추출해서 원하는 사람의 장에 이식해주는 거예요. 비위 좋은 뱃사도 솔직히 거부감이 좀 드네요. 이 이식술은 너무 최근 기술이고 아직 부작용에 대한 임상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심각한 대장염 환자 등 아주 제한적으로만 시술이 되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이 원리를 약으로 만들어 보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중 좋은 세균은 체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과 호르몬, 필수 아미노산을 생산합니다. 나쁜 세균의 세력이 강해지면 이러한 활동이 방해받게 되고 특정 영양소의 결핍이나 호르몬의 과소, 과다로 인한 다양한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어요. 또한 좋은 세균은 대사에도 관여해서 장에 도착할 때까지 분해되지 않은 전분이나 당을 분해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도와요. 대사에 문제가 있으면 당뇨, 복부비만,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져요. 실제 이러한 질병들과 장내 미생물 환경이 관계가 있다는 근거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쉬어도 피곤한데 정밀 검사를 해봐도 딱히 질병이 없는 경우 진단되는 증후군인데요. 심리적인 현상으로 치부되기도 하며 오랫동안 미스테리로 남아있던 이 만성피로 증후군의 주범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장내 미생물이 주목받고 있어요. 이 연구에 의하면 만성피로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을 조사해봤더니 특정 종류의 나쁜 세균의 세력이 강해져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의 균형이 깨진 거죠. 피로를 유발하게 된 것은 영양소나 호르몬의 결핍일 수도 있고 대사 문제로 에너지 공급이 잘 안 되었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합쳐진 복합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장내 미생물로 인해 사람이 극심하게 피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과 비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어요. 비만인 사람들의 장내 환경을 살펴보면 특정 나쁜 세균종의 세력이 강해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장내 미생물과 비만과 관련해 두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요. 첫째, 집에서 살균제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용하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에 3, 4개월 된 아기의 장내 미생물 환경을 살펴봤는데요. 살균제를 사용하는 집의 아기가 당뇨 및 비만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특정 나쁜 세균의 수가 더 많았다고 해요. 좋은 세균까지 죽이는 살균제 때문에 아기 장에 나쁜 세균을 견제할 만한 좋은 세균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을 수 있겠죠. 또한 이 아이들이 3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조사했는데 살균제를 사용했던 집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키 대비 체중, 즉 비만을 나타내는 BMI 지수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둘째,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과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22,000명의 아이들의 16년 동안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이 비만일 확률이 15% 더 높았다고 합니다. 자연분만 과정에서 아기들은 산도에 자리 잡은 다양한 미생물에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에 비해 장내 미생물에 좋은 세균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참고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의 알레르기성 질환의 발생 가능성 역시 자연분만에 비해 5배나 높다고 합니다. 밀가루를 끊으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정제된 밀이나 쌀은 풍밀이나 현미의 거친 부분을 깎아서 만드는데요. 이 거친 부분의 대부분의 영양소, 특히 장내에 좋은 세균의 먹이인 섬유질에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식단이 통밀로 만든 식단보다 장내 미생물 환경 차원에서 나쁘다고 하는데요. 이 논문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 환경은 피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건선이나 아토피뿐 아니라 여드름 등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표현하는 흔한 피부 질환은 장내 나쁜 세균의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요. 피부 질환뿐 아니라 피부가 수분을 붙잡고 있는 능력이나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 각질 생성 주기 등 피부를 좋아 보이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이 장내 좋은 세균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진정한 이너 뷰티가 바로 여기 있었네요. 정리하면 어릴 때 조성되는 장내 미생물 환경, 건강하고 살도 잘 안 찌고 꿀 피부까지 갖춘 아이를 만든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내 미생물 환경이 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장내 미생물 관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정보 뱃사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뱃사가 대신 리서치해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에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여기 있네.